여기에서 우리가 소금 캐듯이 여기에서 리튬을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요게 21선 돌파해서 안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1순위 종목 중에 하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산화 리튬을 정제 가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리튬 관련주들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제 리튬 관련주는 진짜 종목만 남아 있을 겁니다. 찐 리튬 쇠주 신고가 무조건 나오니까요, 리튬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2차전지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시장 급락함에도 괜찮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자, 이게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을 보시면은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리튬 관련주들 급락한다라는 찌라시들도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요. 실제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양이 오늘 9% 이상의 급락들을 보이면서 21선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구간에서 이제 금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더 올랐습니다. 더 오를 수 있죠. 하지만 금양이 지금 빠지면서 어디까지 상당 부분 상승폭을 내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또 한 종목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오늘 10%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아주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 두 종목의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간간히 설명을 드렸던 급등주 파동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기본 파동의 이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파동 흐름들을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급락을 하던 주가가요, 어느 순간에 바닥을 잡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내지는 쓰리바닥 혹은 역회된 숄더를 잡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게 어디부터죠? 여기에서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21선 돌파 후 안착, 그 다음에 1차 파동이 나오고요. 여기가 4번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11선 눌림목 5번 구간, 그 다음에 N자 파동을 보이면서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6번 파동이 나오고요. 어느 순간에 21선을 깨고 내려가서 21선 밑에서 박스권 흐름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바뀜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전고점대 6번의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대시세 랠리가 나오고 안착하고 추가 상승,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1번 구간 내지는 아니면 요 앞전 구간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급등주 파동의 비밀이 되겠죠. 자, 차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바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1번이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들 4번 나왔다가 5번 나오고요. 6번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5번, 6번이 이어지는 겁니다. 5번, 6번, 5번, 6번 이렇게 가다가요, 여기서도 11선 오니까 N자 파동 다시 나오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전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빠집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 되는 거예요? 이게 6번 됐다가 7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21선 밑에서 박스권 잡고요. 이때부터 대시세 랠리를 보여주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세 랠리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갈 때마다 수익 실현하시고 신규 매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상 붙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갔다가요, 이렇게 5번 구간 4번 5번 나오고 N자 파동 나와서 전고점대 돌파 나왔는데 11선 왔다가 여기에서 돌파 못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와서 21선 밑에서 박스권 흐름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시세 랠리 보였는데 이제 에너지 소진이 됐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리튬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종목은 꿈을 먹고 자란 종목입니다.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명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튬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수급이 여기에 집중이 됐었는데 이 수급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찐
수혜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요 내용들 급등주 파동의 생애주기, 요것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등주 누구나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얼마 전에 이렇게 공급망 분석 리튬 관련해서 한국무역협회와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에게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들을 조금씩 뜯어가지고 살펴볼게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기업의 리튬 확보 노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기업들이 뭐 있습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필바라 호수에 투자를 했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삼성 SDI까지 전부 다 리튬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기업들이 뭡니까? 이 두 개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리튬보다는 워낙에 공급망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장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스코는 어디 필바라 호수에 지금 조인트 벤처 아니면 오프테이크는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지분 인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스포듀민이라든지 아니면 지분까지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서 수직 계열화를 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오프테이크 방식으로 아이오니어 미국 업체죠. 여기에서 탄산 리튬 2만 1000톤 공급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11월 달 초에 나왔던 기사죠. 리튬 잭팟 터진 포스코 아르헨티나 호수에서 추가 채굴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밑에 나오는 요 그림이, 요 사진이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소금 캐듯이 여기에서 리튬을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염호에서. 그리고 이런 염호뿐만이 아니라 경암이라는 암석에서도 리튬을 채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최근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채취한 5개 샘플 중에서 2개 샘플에서 리튬 채굴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채굴될 리튬 양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냐? 2018년도에 리튬 매장량 220만 톤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관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튬 매장량이 인수할 때는 220만 톤 정도였어요. 이곳을 계속해서 탐사를 해보니까 6배인 1350만 톤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 그룹은 최소 얼마 280만 톤의 리튬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됐다라는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약 30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양이고요. 누적 영업이익만 수십조 원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리튬을 국내에서 정제 가공해서 최종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이거 왜 국내에서 정제 가공을 하겠습니까? IRL 법안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포스코는 미국 시장에도 자체적인 밸류체인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리튬 정제 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해가지고 언제 2025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종목, 중요한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에서 나온 리포트의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국내 유일한 리튬 재련 기업 어디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국내 유일하게 리튬을 가공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는데 그룹사 차원, 에코프로 차원에서 소재 밸류체인 단계를 모두 다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요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주요 사업과 경쟁력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에코프로 측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또 유일하게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동종산업에서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고, 초고순도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의 분쇄 건조 가공 전극 첨가제인
리튬 니켈 산화물을 제조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정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수산화 리튬을 가지고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리튬의 수입은 주로 아르헨티나에서 받아서 하는데요. 앞으로 공급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원료 가격, 리튬의 가격은 향후 2, 3년에 걸쳐서 점차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도 안정화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위에서 살펴봤던 금양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들은 무슨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리튬을 콩고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급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원료 가격이 향후 2, 3년에 걸쳐 점차 안정화된다라는 것들이죠. 리튬 가격이 지금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이 가격이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정상화는 뭡니까? 다시 하향 안정화된다. 그렇다면 금양과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집니까? 네, 점차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를 제품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누가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포스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수산화 리튬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원료가 국내에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재련 가공 시설이 부족한 점이 취약한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스코 그룹에서도 재련 가공 시설을 신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재련 가공 시설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경 오염입니다. 그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로 수산화 리튬 이것을 가공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마디 했죠. ESG 경영을 위해서 여러 친환경 공법을 개발 중이다. 아직 개발 중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적용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객사의 경우 당사가 친환경 공법으로 저감한 배출량을, 탄소 배출량을 배터리 제조에 적용할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다. 요게 만약에 요 친환경 공법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일부 사라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프테이크 계약, 지분 투자를 나서고 있으나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광산 또는 염호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호 및 경암, 광석이죠. 모두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공업용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정만 갖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에서 채굴한 스포듐민으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한국과 카자흐스탄 리튬 유망 광고 탐사에 함께 나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호주, 아니면 아르헨티나, 아니면 칠레 쪽에서 원료를 들여왔습니다. 여기에 매장량이 상당히 많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원료 조달처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이 자국의 리튬 광물 탐사의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기에서는 지난 22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프로젝트 협력과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지질위원회와 지질,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지질재해, 기후변화 등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뭐 리튬을 지금부터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포괄적 업무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요. 여기에서 경제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쪽부터 먼저 하겠죠. 양 기관은 리튬 유망 광구 두 곳을 테스트베드로 선정해서 내년부터 탐사 사업 추진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2023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해서 카자흐스탄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히토리라든지 구리, 몰디브 등과 같은 주요 광물 자원을 탐사 개발할 수 있는 7개 협력 프로젝트의 자료 선별,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추가적인 자원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리튬에 관련돼서요. 지금 매장량이 제일 많은 거는 칠레 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예요. 그런데 생산량은 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누가 많습니까? 중국이 거의
압도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튬은 전세계 매장량의 82%가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중국에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재료의 51%, 소재 부품의 92%를 어디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왜? 정제는 전부 다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자흐스탄을 뚫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포스코 쪽에는 호재가 될 것이고요. 금양과 하이드로 리튬에 있어서는 악재가 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일단 한국을 카자흐스탄이 리튬 유망 강구 탐사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했다는데 매우 의의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말씀드리면요, 주식성공TV에서는 강한주식연구소라는 무료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 인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폭발 중이죠. 수익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급등주들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는 뭐 말씀드렸습니까? DNT가 바로 하루 만에 몇 퍼센트 급등했습니까? 10% 급등 나오면서 단타 수익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그 전날 추천을 드렸던 YM택은 이날 들어서 5%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몇 퍼센트, 10% 올라가면서 15% 이상의 단기 수익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만에 10%, 15% 나는 것뿐만 아니라 STX는 100%, 강원에너지는 한 30% 급등 나오면서 수익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써드리고 있고요. 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오늘 매수에 들어가냐 마느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동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파동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급등주들의 파동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강한주식연구소 이거 이용 안 하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주식성공TV를 검색을 하시면 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놨죠.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급등주 잡아서 수익도 내시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금양 많이 올라왔어요. 5,000원부터 시작해서 4만원대까지 800% 급등이 나왔으면 잘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파동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11선 눌림목 5번 나오고 6번 나오고, 그죠? 계속 5번 6번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5번 똑같이 11선 눌림목 나왔는데 볼린저 밴드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 잡고 손바뀜 나오고 시세 랠리가 나왔는데, 이제 이 차트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다시 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보다는 빠질 가능성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금양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이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 그런데 리튬 가격이 빠진다, 그리고 새로운 리튬 공급처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급등의 모멘텀을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양 같은 종목들보다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종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포스코 그룹. 그 안에서도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에 있어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데,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매수를 하라는 것이냐? 신규 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살살 가져가도 되는데, 사실은 금양이나 하이드로 리튬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바닥 두 번 잡았고요. 쌍바닥 이후에 여기가 이제 상승 파동들이 4번, 5번, 6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왔고, 여기가 몇 번입니까? 7번 구간 손바뀜 나오고 시세 랠리가 났는데, 금양은 빠지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왜 안 빠집니까? 실질적으로 포스코 그룹에서 내년에 정제 가공 공장을 이제
신설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리튬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시장이 빠지는데 빠집니까? 아니요. 오늘 강세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역시나 똑같이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 나왔는데 전고점대 돌파가 포스코케미칼처럼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밀려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주가를 잡아주고 있습니까? 12만원대 부근 손바뀜이 됐던 이 구간에서 주가 방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역시나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시장 주가가 쭉쭉쭉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것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12월 9일인가요? 이때 이제 뭐 표결을 한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금투세에 대해서 방행을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금투세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 손실을 확정시키고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 수익 나 있는 종목들을 수익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전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가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강한 종목은 계속해서 강하고요. 약한 종목은 계속해서 약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 많습니다. 그렇다면 뭘 사야 돼요? 강한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실 때 요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종목을 더 아주 중요한 종목이라고 몇 차례 강조드렸던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코프로를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산화 리튬을 정제 가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에코프로의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시자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바로 성일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상장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빠져가지고 역시 11선 5번 구간에서 N자 파동이 안 나오니까 바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치지를 못했다고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러면서 전저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7번 구간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3번. 반등의 시작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이미 에코프로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가진 유럽 공장에 폐배터리 회수 공장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3번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저점대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시 한번 돌파 안착하면서 전고점대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구간들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물론 최근 들어서 음봉이 훨씬 더 많고요. 양봉 흐름들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잡아주는 것이 12만원대의 지지 흐름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도 거래량도 거의 다 줄었고요. 그렇다면 요게 21선 돌파해서 안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1순위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고 성일하이텍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튬 관련주들 큰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 특히 금양과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들 또 뭐 있습니까? 리튬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미래 나노텍도 있고요. 대보 마그네틱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 단순히 리튬을 수급해 주겠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은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카자흐스탄 비롯해서 다른 리튬 공급처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의 모멘텀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